안녕하세요. 레빈맨입니다. 이번 강좌는 지하부로 이제 모델링을 조금 해볼 텐데요. 여기 그 모델 작성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지하부 모델이 가장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하 같은 경우에는 벽 자체가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평면상에서 안 보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이 평면이라는 개념은요. 자, 여기가 레벨이 이렇게 있으면 벽체가 이렇게 상단에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위에서 봤을 때 벽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보이는데 벽체가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밑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이 평면상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보이더라도 옅은 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레빗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엷은 선으로 보인다라고 보셔야 될 텐데, 이 밖에도 이제 이 지하부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을 할 때, 그러니까 모델 작성을 하실 때, 3D 상태에서 조금 작업을 하게 됩니다. 3D 상태에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피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초 부분, 요 두 가지로 나눠져서 작업이 되는데, 이번 강좌에서는 아마 그 피트 먼저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줄기초까지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층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피트는 대부분의 건물들에 다 지하에 위치하고 있죠.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부 피트라고 지금 작성이 돼 있죠. 도면상에서. 그리고 단면도에서 이렇게 끊어서 봐보시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에 피트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트가.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피트의 깊이가 되겠죠. 자, 치수를 이용해서 깊이를 이렇게 재보면요. 지금 현재 깊이는 1200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피트의 바닥의 두께는 200입니다. 자, 반대편에 있는 여기 줄기초 부분인데, 이 네모난 요 박스 보이시죠? 요 부분은 줄기초라고 해서요. 사실상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초를 따로 만드는 명령이 있고요. 작업자가 해야 될 부분은 이 줄기초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이 벽, 이 높이가 500짜리 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벽을. 자, 해서 일단 뭐부터 작업을 할 거냐면요. 여기 하부에 있는 요 피트부터 좀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1층으로 가서요. 벽을 좀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건축에서 벽을 선택을 하시면 방금 전까지 2층에 있는 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두께가 150이라고 나오죠. 자, 지하 피트의 벽 두께는 200입니다. 그래서 200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자, 벽을 그리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지금 현재 높이로 돼 있죠. 얘를 깊이로 변경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이 경고 메시지는 뭐냐면 지하로 들어갈 경우에 이 평면에서 안 보일 수 있다라고 사용자한테 미리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깊이로 바꿔주시고 지하에는 레벨이 없기 때문에요. 자, 여기를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1200이었죠. 자, 1200으로 수정하시고 여기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 첫 번째 코너점 그래서 클릭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이 안 보이죠. 그쵸? 자, 두 번째 사이트는 여기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교차점까지 딱 찍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가 그려지긴 했는데 뷰에서 볼 수 없다라고 메시지가 뜨죠. 자, 요거는 무시하시고, 자, 뷰를 3D로 한번 바꿔보시면 지금 피트가 잘 그려진 게 이제 확인이 되시죠. 자, 요렇게 그려놓고 끝내버리면 안 되겠죠. 반드시 피트를 모델링을 하게 되면 단면도로 이동을 하셔서 요 라인에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피트의 벽체가 위치한 곳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라인은 얼라인 하셔가지고, 자, 만약에 얼라인 하실 때도
나는 여기 노란색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선택이 이렇게 옆선이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키보드에서 탭을 한 번만 누르시게 되면 선택 순환이 돼서 요 원하시는 라인을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라인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벽체를 선택을 하시면 벽체가 이렇게 이동이 됐죠. 자, 또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바닥이고요. 여기가 벽체인데 벽체가 어떻게 되죠? 여기 안까지 지금 들어와 버렸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모델 검증을 할 때 간섭 체크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벽이 요 바닥에 밑선에 부착이 돼야 돼요. 부착. 자, 그럼 그걸 어떻게 붙이냐면 3D 상태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붙은 벽들은 여기에 선이 이렇게 나오죠. 정상적으로 붙은 벽들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선이 이런 형태의 선이. 근데 여기는 선이 하나도 없죠. 요거는 이제 이 벽체가 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벽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거의 10중 8구 이렇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수정을 하시냐면 벽을 선택을 하시고요. 벽을 선택을 하시고 이 바닥에다 바로 붙여야 되는데 벽을 선택을 하시고 상단에 보시면 상단 베이스 부착이라는 게 있죠. 자, 상단 베이스 부착을 누르시고 바닥을 선택을 해주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싹 끊어지면서 붙게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벽을 선택을 하시고 상단 베이스 부착을 하신 다음에 어디다 붙일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바닥을 찍어 주시면 되겠죠. 여기.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딱 붙었죠.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끔이 아니라 거의 좀 자주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벽이 잘리면서 단차가 생기는 거죠. 자, 요건 어떻게 정리를 하시냐면 벽을 선택을 하시면요. 자, 이쪽에 정점 생기는 게 보이시죠? 요 정점을 뒤로 좀 밀어줍니다. 아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벽의 면을 이쪽 면에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평면상에서 설명드리면 지금 이렇게 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벽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기까지 이렇게 당겨주고 여기를 이렇게 붙여준다.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라인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쪽 벽의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면을 선택을 하시면 얘가 앞으로 나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벽 뒷면을 선택을 해서 여기 앞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붙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벽이 그리는 순서를 뒤집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막 크게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아, 순서만 좀 바꿔주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하부에 이제 줄기초 부분을 작성을 하셔야 될 텐데, 자, 줄기초 부분은 아까 단면에서 저희가 보니까 자, 이제 여기 보시면 깨끗하게 딱 붙었죠. 자, 여기 단면에서 보니까 깊이가 500짜리 벽이었습니다. 자, 1층 레벨로 가셔서 지금 저희 눈에는 확인은 안 되지만 이쪽에 지금 벽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 라인을 따라서 벽을 이렇게 맞춰야 될 텐데 이 라인을 따라서 그리는 게 사실상 레빗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캐드하고 좀 비슷하긴 하지만 레빗 같은 경우에는 모델 베이스라서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벽을 붙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면상에서 이렇게 보고 벽 이렇게 그리게 되면 분명히 평면상에서는 이렇게 붙었는데 얘를 3D 상태로 바꿔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상층부의 벽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있는 벽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붙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갭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의 갭이 눈에 들어오면 수정은 쉽겠지만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죠. 1mm, 2mm 정도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건축에서 벽을 선택을 하시고요. 아까 깊이가 1200이었죠. 이번에는 500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지하에 있는 벽이 여기까지 붙어 있죠. 자, 그러면 좀 널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바깥쪽으로 해서 벽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 되셨으면 ESC. 지금 보시면 제가 벽을 붙인 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한 바퀴 싹 돌려가지고 여기서 딱 끊었죠. 왜냐면 지하에 지금 이 부분에는 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붙이기 위해서 제가 한 바퀴 돌린 거죠. 자, 뷰를 3D 상태로 돌려보시면 이제 명확하게 지금 보이시겠죠? 자, 요 벽을 붙이는 명령이 얼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라인 하셔서요. 자, 작업면을 선택을, 그리고 작업면이 만약에 선택이 안 되실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그럴 때는 어디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작업면이 만약에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요 부분에 아이콘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X가 붙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거 전부 다 한 번씩 눌러서 꺼주시면 돼요. 이제 면이 선택이 되는 걸 방해하는 건데, 여기는 빨간색이 이렇게 아이콘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 면을 선택을 하시고 면을 선택하시면 붙죠. 자, 반대로 돌려서 면 대 면. 또 반으로 돌려서 면 대 면. 또 돌려서 면 대 면. 자, 이번에는 이제 이쪽 면에다 얘를 갖다 붙여야 되겠죠. 자, 작업면 지정하시고 작업면 지정하시고 깔끔하게 붙었죠. 자, 반대쪽도 이렇게 돌려서 면 지정하시고 면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업면이 이렇게 나왔죠. 자, 단면도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델이 끝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과 거의 100%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지하 부분을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그 지하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좀 처음에 작업을 하시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반드시 단면도와 3D 뷰 상태에서 모델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점이 좀 주의사항입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작업을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작업 중에 무슨 의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